안녕하세요. 스터디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볼게요. 음수표를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환음과 약소음을 비교해 봤죠. 이번에는 환음과 그 수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수표. 일단 그 기능에서 볼 때는요, 경제적 기능. 그렇죠. 경제적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환음은 신용 기능이 있습니다. 맞죠? 나머지는 똑같고. 그런데 수표를 가보면요. 신용 기능이 없어요. 그냥 지급 기능 뭐 이런 송금 기능만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신용 기능이 바로 뭐냐면 외상증권의 기능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안 주겠다는 거죠. 나중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신용 기능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주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화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화폐의 기능은 무조건적으로 그 화체된 그 금액에 대한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수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표를 화폐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급하는 그 자체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기간 동안 돈을 안 준다는 것은 화폐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즉시성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수표는요 신용 기능을 없앴어요. 대표적인 신용 기능 하나가 뭐냐면 이 만기입니다. 만기. 알겠죠? 언제 주겠다. 긴 만기 있죠. 이게 없어요. 수표는 일람 출급이에요. 일람도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일람은 뭐냐면 그냥 한번 보자마자 준다는 뜻이에요. 일람. 수표를 제시하면 있죠. 보고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거의 화폐가 똑같죠. 화폐를 보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급에 대해서 뭐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는 신용 기능이 없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하여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못 알아먹더라도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거 다 설명할 겁니까? 그죠? 그냥 한번 전체를 개관을 보기 위해서 이것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복습 더 하기 위해서 이걸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단 말이죠. 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 전초 작업을 여러분이 한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환호음도 지급에는 제한 없어요. 그런데 예, 화폐 기능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표에는 가면 반드시 돈을 아주 특별한 어떤 긴급 상황이 있지 않은 한 돈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자가 누구겠습니까? 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 알겠죠?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한정됩니다. 지급이. 거의 안 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음과 수표의 차이점은 뭐다? 화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죠. 외상증권이냐, 현금처럼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수표는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환음에 있는 어떤 외상증권의 기능, 신용 기능,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취인 있잖아요. 음을 발행하거나 수표를 발행할 때 그 받는 자를 우리 수취인을 하거든요. 환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 계산. 근데 수표는요 유익적 기재상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오음이 유무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유익적 기재상이에요. 절대적 기재상은요 그게 기재되지 않으면 오음 자체가 무효로 돼버려요. 형식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수표에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수치 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소진 출급식이야. 가지고 가면 돈 주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채무자가 인수인이 있지만 수표에는 주채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지급인 돈 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표, 한음에는 인수제도가 있지만 수표에는 그죠? 인수제도가 없고요. 대신에 지급보증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뭐, 이 정도. 상한 의무자도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청구 방법도 됐건 한데 일단은 만기 어떤 말 나오잖아요. 여기는 만기가 없어요. 수표는.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급 거절 증명 방법 여기는 공정증서인데 수표는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지급위탁. 돈을 주셔요. 지급인에게 이 어음을 가지고 간 자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위탁했는데, 발행한 다음에, 주지 마세요. 라고 취소할 수 있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언제나 가능하지만, 수표는 그렇지만, 가능은 하지만, 지급 제시간 경과 후에만 효력 발생한다. 왜냐하면 화폐 기능으로서 그 지급 제시 기간 10일 안에는요. 어떠한 조건 달려져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줄 수 있도록. 그죠? 그 기간 동안만 취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에만 발생하는 거죠. 뭐 그냥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행선제도라는 게 있는데 수표의 독특한 제도다. 그 다음에 시효 제도가 보통 환어음은 굉장히 길지만 어때요? 수표는 어때요? 짧다. 1년이다. 알겠죠? 단기로 한다는 거.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대충은 이게 굉장히 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지만 한번 전체를 이렇게 용어로 여러분하고 접해봤어요. 몰라도 됩니다. 또 이제 그림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1년이고 수표는 6개월. 더 짧죠? 그런 것들. 뭐 등본제도, 복본제도, 이득상환청구권, 보증인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급보증제도는 환하면은 없지만 수표는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조금 전에 했던 요 그림 내용 있잖아요. 이 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죠. 전체 그림이 나와 있지만 제가 PPT를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 그림을 잘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음수표에서 어음수표의 의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의의에서 차이가 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PPT 자료로. 환음,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금액을 만기에 어음상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거다. 그죠? 무조건 위탁하는 거다. 이 무조건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용어예요. 무조건. 조건이 달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약속어음도 요거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자신이 만기에 돈을 주겠다고 무조건 약속하는 거다. 그죠? 약속하는 거다. 수표는 여기도 발행인 나오고 뭐가 있습니까? 지급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지급인은 주로 뭐라 그랬죠? 수표법상 은행으로 정해져 있다. 그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도 무조건 위탁이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환음, 그리고 약속음, 수표의 그림을 그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음수표 행위라고 하면서 있죠? 뭐라고 나왔냐면 기명날인 서명을 요건으로 한다. 맞는 말이에요. 기명날인 서명을 요건으로 한다. 맞습니다. 어음수표 행위라고 있거든요. 행위. 이 행위는 뭘 행위를 하냐? 어음수표 관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작용하는 그 행위들이 나올 겁니다만은 그 중에서 전부 다 행위라고 해서 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법에도 가보면 법률행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가 행위지. 그냥 제가 뭐 글적글적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 그죠? 그렇듯이 어음수표 행위도 어음수표 법률 행위로서 의미 있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기명날인 서명이 되는 거 있죠. 요것만 뭐죠? 어음수표 행위라 그래요. 됐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그러면 한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시스템이냐?
첫 번째는 발행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주체가 지급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어때요? 지급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급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어음법을 볼 때는 항상 어때요? 두 개의 법률 관계가 존재하다고 있다는 걸 알아둔다 그랬죠? 두 개의 관계 존재. 그게 이제 어음 관계와 뭐예요? 실질 관계예요. 알겠죠? 어음과 실질 관계인데 다시 말하면 그 어음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원인이 되었던 법률 관계. 이걸 우리가 실질 관계라 그래요. 알겠죠? 뭐 이것 어렵더라도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두 개의 그림을 그린다. 두 개의 줄이 선다. 알겠죠? 두 개의 줄이 선다. 그래서 어음수표 관계를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은 두 개의 줄 생각하시면서 두 개의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발행인하고 지급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원인 관계. 다시 말해서 원인 관계는 뭐냐? 이겁니다. 어음 관계, 어음 관계죠. 어음 관계. 어음 관계인데 이 어음 관계 형성되기 위해서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금 관계. 다시 말하면 갑하고 을이 서로 자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지급인을 내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바로 어음 관계라는 거죠. 자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음 관계라는 지급인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체가 뭐냐면 3당사자로서 수취인입니다. 수취인 나오죠? 수취인과 발행인 사이에 또 관계도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발행인과 관계에서 어음 관계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는 자금 관계라 그랬지만 여기는 원인 관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원인 관계 때문에 뭐가 됩니까? 어음 관계인 어음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음 관계를 합니다. 이걸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발행이나 어음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원인 관계하고 어음 관계 좀 설명해 드리면 원인 관계는 뭐냐면 예를 들면 발행인이요. A에게 물건을 샀어요. 500만 원치 물건을 샀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네? A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야, A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5개월짜리 어음 하나 끊어줄게. 라고 하면서 종이에다가 딱 써서 어음을 주는 거죠. 이게 발행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어음은 뭐 때문에 발행된 거죠? 물건을 사고 간 매매 관계 때문에 발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인 관계. 그 원인 관계에서 발생된 것을 어음 관계라는 거예요. 이랬죠? 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A는 어때요? 이 종이만 갖고 5개월 동안 기다릴 수 없잖아.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어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넘겨주는데 이 넘겨주는 방법을 우리가 어음법적으로는 어때요? 배설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관계? 두 가지 관계가 연결됩니다. 무슨 관계? 원인 관계하고 그죠? 어음 관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배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 관계, 요게 원인 관계잖아요. 그죠? 이 원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A가 B에게 물건을 사고 돈 주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로 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원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원인 관계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배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배서인 B가 야, 내가 그 종이 한 장 받고 어떻게 믿냐? 라고 했더니 A가 그러면 기다려. 내가 보증인 세워줄게. 라고 하면서 보증인을 세울 수 있죠. 이게 바로 어음 보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색깔이 좀 노랗게 표시되고 있죠? 노랗게 보증 1, 2, 3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음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행, 보증, 배서에는요. 기명, 날인, 서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필수 요건이에요. 이게 바로 어음법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또 배서인은 어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단 말이죠. 근데 이 배서인 이후로 계속 넘겨주는데 이 어음이 배서한 게 넘겨주고 다른 사람 또 넘겨 하잖아.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음의 유통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마지막 소지인까지 갈 동안에 배서인이 수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생략을 하고 많이 또 생략을 하고 배서인이 소지인 C에게 바로 넘겨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이 사이에 많은 어떤, 그죠? 유통관계 있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럼 C 소지는 어때요? 마지막에 이제 5개월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해야 되지. 누구한테? 지급인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어를 말하자면 지급 제시를 다시 말해서 아니 지급 제시를 하면 안 되고 인수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급인은 돈 줘야 될 채무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지급인에 적혀 있을 뿐이에요. C가 마지막 만기에 가서 지급인에 가서 이거 지금 어업 내가 발행했는데 당신 지급인은 됐는데 돈 줄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 이걸 우리 인수 제시라고 해요. 지급인이 맞아 내가 가백에 내가 500만 원 줄게 있지 맞아 알겠습니다 줄게요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수라고 해요. 자기 기명 날인 서명에서 인수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때 을은 뭘로 바뀌냐면 지위가 바뀝니다. 뭘로? 인수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제서야 어때요? 이제는 을은 주채무자 돈을 줘야 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인수 제시를 하는데 인수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지만 인수 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을이 가백에 이미 얼마 전에 500만 원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이 돌 줄 이유가 없잖아. 그죠? 자금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잖아. 그죠? 그럴 땐 지금은 어떻게 돼요? 돈 줍니까? 안 주죠. 돈 못 줘요. 왜냐하면 내가 가백 갚았거든요. 라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인수 거절이라 그래요. 알겠죠? 인수 거절합니다. 자, 한번 더 단계를 더 나가 봅시다. 인수인이 만약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소진이 돈 달라고 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급 제시라 그래요. 돈 주세요. 이제는 당신이 저번에 인수했을 때 돈 주세요라고 지급 제시하죠. 이때 돈을 줘버리면 지급하면 끝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요 엄강에는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인수인이 어때요? 파산을 받거나 돈이 없거나 뭐 아니면 어쩌 배째라는 식으로 나는 돈 못 줘라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돈을 안 줄 수 있겠죠. 여기 물론 나타난 이 참가 지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뭐 뛰는 사들인데 어쨌거나 거절합니다. 빨간 거. 이걸 지급 거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소지인이 마지막에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가는데 거절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네. 그렇죠? 이게 우선적으로 먼저 거절되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지급 거절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소진이 어음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 돈 달라는 돈을 안 주는 관계 이거 우리가 붙여놨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소진은 어떻게 해? 붙여놓은 끝인가? 아니지. 누구에게?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왜? 배서인은 자기가 야, 이 어음 내가 줄 테니까 만약에 지금이 돈 안 주면 다시 와. 내가 책임질게. 라는 뭐가 있냐면 담보적 효력으로 자기가 사인해 줬잖아요. 그 때문에 소진은 어때요? 이게 거꾸로 B에게 야, 가져갔는데 돈 안 주더라.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환청구라. 상환청구라. 자, 보세요. 인수거절, 상환청구, 인수제시, 지급제시 쭉 보니까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하얗게 됐는데 거기에 하얗게 돼 있죠? 이거는 어음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기명날인이 없기 때문에 행위는 있었지만 이거는 기명날인이 없기 때문에 법률 관계인 어음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행위죠. 알겠죠? 상환 청구합니다. 그러면 비배서인은 어때요? 또 앞쪽의 자인 해준 자가 누구에겠습니까? 앞쪽 자에게 수친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재상환 청구라고 해요. 또 수친은 어때요? 또 이렇게 거꾸로 가백에까지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끝으로 가서 결국 발행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게 환음의 관계의 전부입니다. 아까 제가 표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죠? 앞전 시간에 표에서 설명했던 내용에 전부 압축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잘 운영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렇게만 놔두게 되면요. 어음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겁니다. 이 자금 관계와 어음 관계,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 이 사이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어음을 실컷 발행하고 지금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소지인까지 갔는데
이쯤에서 원인 관계가 매매했던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든지요. 등등 있죠. 무효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원인 관계가 무효가 돼버리고 자금 관계가 무효가 돼버렸을 때 오음 관계는 이미 성립돼 갖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오음 관계에 만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배서 양도를 받은 유통 관계에 있는 그 오음법적 관계자들이 다 행위가 무효가 돼버리고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음을 아주 유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사실관계를 제어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인 관계는요,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인 관계에 뭔가 잘못됐다, 매매가 무효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음은 정상적으로 다 유통되고 다 돌아다닌다.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인 관계가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표 돼 있죠? 여기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 X표 놨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무인성이라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인 관계가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무인성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매매 관계라든지 서로 어음 발행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어떤 법률 관계가 무효가나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어음 발행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음 발행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만 어음이 안심하게 받을 수 있고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이것만 갖고 되냐? 일단 좋습니다. 원인 관계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음 관계도 사실은 원인 관계 똑같습니다. 말만 자음관계 붙여놓고 그죠? 이렇게도 영향 안 줘요. 마찬가지로 배서할 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모든 어음관계, 원인관계, 어음관계는 무인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만 하면 끝나버릴까요? 잘 될까요? 아니에요.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행위 있죠? 앞에 발행하는 이 행위 전체 어음행위라는 이런 것들이 뒤에 행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말을 안 했잖아. 그죠? 요 사이에서는 우리 영향을 따져서 영향 안 준다고 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앞에 선행행위가 잘못됐을 때 뒤에 선행행위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죠? 그럼 또 뒤에 또 행위들이 다 무효나 취소될 수 있겠죠. 그죠? 법률, 어음 관계가.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차단막을 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빨갛게 점선된 거 있죠? 요겁니다. 앞에 있었던 이 선행행위는 잘못은 뒤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독립성이라고. 독립성이라고 이걸 우리가 인적 항변 절단이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갑이 A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항 있죠. 요거는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알겠죠? B, C, D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적 항변 절단 독립성이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걸 말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이게 어음의 전부입니다. 이게 어음이죠. 유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차단 장치, 제어 장치가 뭡니까? 무인성과 독립성이다. 이 무인성, 독립성 때문에 어음이란 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유통이 확보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됐죠? 이렇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이걸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뒤에 가서 각각 독립성이 뭐다, 무인성이 뭐다, 발행인, 그 다음에 발행도 배울 것이고, 보증도 배울 것이고, 배서도 배울 것이고, 알겠죠? 인수도 배울 거 다 배울 겁니다. 하나하나 각각 떼어서 다 배울 거예요. 배우고 나와서 나중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너무 잘 그렸다. 그죠? 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요. 아, 지금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약속음 하나 또 해볼까요? 약속음도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음은 무조건 약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약속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음 행위는요. 기명날인 서명이 요건이다. 그런데 이 당사자 관계다.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발행인을 길게 그려놨어요. 발행인. 발행인 있고 이걸
근데 발행인이고 뭐라 했어요? 주체무자라 했죠? 왜 그렇죠? 발행인이 자기가 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면서 어때요? 주체무자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지급인이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다. 지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인수인이라는 개념도 있어 없어요? 없다. 약속은 그죠? 예, 그래 되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발행을 해요. 수친입니다. 발행을 하죠. 여기도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진다 그랬죠. 항상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 그렇죠? 이런 겁니다. 또 마찬가지 배서 계속 넘어갑니다. 똑같이 배서하고 보증하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소진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소진이 누구에게? 발행인에 가는 거죠. 지급인은 없었잖아요. 발행인 갑에게 돈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인수 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급 제시라고 하는 거죠. 인수 단계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돈을 주면 지급하면 끝나. 근데 문제는 어때요? 안 준다 이거지. 이게 뭐죠? 지급 거절이 되는 거죠. 빨간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소지는 다시 또 어때요? 상환해 달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상환 청구하는 거죠. 마찬가지 앞쪽에 재상환 청구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건 그러고 난 다음에 원인관계, 어음관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무인성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어음관계에서 무인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선행행위, 앞에 행위가 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뭐죠? 독립성. 이걸 우리가 인적 항변 절단에 한다. 인적 항변이 끊어진다. 절단이라는 말이 어렵은 말이죠. 그죠? 인적 항변이 끊어진다. 앞에서 끊어지고 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독립성. 그 자체에서 영향 주는 관계를 무인성. 선행행위가 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독립성. 알겠죠? 똑같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표로 가보겠습니다. 수표. 수표는 무조건 이것도 환음과 똑같다 그랬죠. 위탁관계고 똑같습니다. 김영날인 서명 요건하고요. 그림도 3당사 관계요. 발행인이 있습니다. 지금이다. 다른 것만 좀 살펴보시면 돼요. 수표는 어때요? 지급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행이어야 된다. 요게 환음과 다른 점이죠. 그렇죠? 다른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자금 관계가요. 자금 관계가 우리 수표법에 가보면 수표법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죠? 수표법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본관계 아시겠죠?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표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수표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쨌거나 영향 관계인데 이렇게 수표 관계인데 발행이나 지급인 사이의 자금 관계는 환음과 다르게 뭐죠? 수표법상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당좌 대월 계약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떻게 한다? 돈을 맡겨놨어야 돼요. 알겠죠? 돈을 맡겨놨어야 된다는 거죠. 맡겨놔야만이 은행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취인에게 발행하는데 이 수취는요. 앞쪽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적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수표는 발행되면 그냥 가져서 돈 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수취는 적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적으면 어때요? 유익적 계산. 적어도 상관없고 안 적어도 상관없는 거죠. 유익적 계산. 알겠죠? 이걸 우리가 유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인관계는 똑같아요. 그리고 발행하게 되고 배서하게 되고요. 보증인도 나타납니다. 똑같이 수표도 보증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배서도 하고 마지막 소진이 있겠죠?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다랬죠? 수표에는 지급보증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따로 있어요.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구조상 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잘 안 나와요. 전체 구조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소진 어때요?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겠죠. 언제 하면 어때요? 병이 지급 보증할 수도 있습니다.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급 제시하면 어떻게 된다?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급 거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지급 보증인 돈을 주거나 은행이 돈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거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마찬가지로 수표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상환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이렇게 원인 관계, 수표 관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인성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행 행위가 후행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똑같아요. 독립성. 알겠죠? 똑같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인적 항목이 절대라는 거죠. 어때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전체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이해될 겁니다. 강의하면서 계속 그림을 보여줄 거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수표에 없는 거, 주채무자가 없어요. 인수제도가 없어요. 참가 인수가 없어요. 특히 만기가 없습니다. 인수제도 없어요.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등본도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뭘 했냐면 어음수표의 어떤 전체적인 개관, 그죠? 의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30분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음의 성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